둘은 오늘 가기 전에 나랑 잠깐 보고 가자. 가기 전에. 얘는 왜 안 들어와? 저번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 앞부분 살짝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2단원은 시험 범위가 달라서 2단원은 학교별로 따로 할 거고 시험 범위 맞춘 대로 맞춰서 따로 할 거고, 일단 우리가 수열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 8번부터 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등차 수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다시 복습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형 8번부터 쭉 진도 나가고, 오늘은 등비 수열까지 나가는 걸로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해서 등차 수열은 결국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일반항 AN이라는 일반항을 찾았을 때 결국 뭐가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 될 거다. 뒤에 뭐가 있고 N에 대한 1차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N의 개수, 즉 1차식의 입장에선 기울기는 뭐가 될 거다? 공차 D가 될 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에서 D가 2고 예를 들어서 A3이 5다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고, A3이 5고 A3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이다. 그래서 D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는 1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A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A에는 초항 1에다가 공차 2에 n-1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된다? 우리가 1차식 풀듯이 공차 D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n. 왜? dn이 고정이니까. 등차 수열은 dn이 항상 고정이니까 2n이라고 보시고, 뒤에 뭔가가 있을 건데 그 무언가는 어떻게 구하겠다? A3이 5, 즉 3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다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인 SN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초항 A1 플러스 말항 AN이었죠. 마지막 항, 거기다가 항의 개수인 N을 곱할 수 있다 라는 거였고, 얘를 공식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었어요. 2A 더하기 공차 D에 n-1 곱해 놓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 n 곱하고 2로 나누는 이런 식도 있는데, 이런 식이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 추가로 얘와 등차 수열의 합과 뭐를 합쳐서 등차 중항을 합쳐서도 생각을 했었어요. 뭔 소리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등차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또는 대부분의 문제집들 교과서들에서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연속된 3개의 항만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등차 수열의 특성상 얘가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이 아니어도 된다. 뭐라 그랬어? 앞으로 2칸, 뒤로 2칸이어도, 또는 3칸, 3칸이어도 그냥 대칭이기만 하면 등차 중항이 전부 다 성립을 한다. 그 성질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무엇이었느냐? 잘 봐.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냥 1, 2, 3, 4, 5, 6, 7, 8, 9까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 다 더하면 45가 나와. 근데 그 45를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항의 개수가 9개다. 그런데 결국에 이 2개를 더해도 얘의 2배죠. 또 이 2개를 더해도 얘의 2배고, 이 2개를 더해도 얘의 2배고, 이 2개를 더해도 가운데 5의 2배다. 즉 5가 몇 개 있는 거다? 그냥 5가 9개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가운데 등차 중앙이 그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풀었었죠? A1 더하기 뭐 A2 더하기 쭉 해서 내가 A10까지 더할 거야. 아니다, A9까지였죠? A9까지 더할 거야. 근데 내가 얘를
9로 나눌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뭘 말하는 거야? 가운데 항인 A5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다고. 얘를 굳이 등차수 혈압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해서 얘를 얘가 A 플러스 4D라는 거구나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왜? A1부터 A9까지 합은 결국에 가운데 항인 A5가 9개 있는 거일 거니까. 등차 중앙과 등차 수열의 합을 연계를 시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A5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C단계에서. 알겠죠?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럼 952번부터 보시면 지금 봤을 때 4와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저런 등차 수열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이 수열의 합이 모든 항의 합이 660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결국 얘가 등차 수열일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초항은 지금 저 앞에 4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더하기 말항, 마지막 항인 56에다가 뭘 곱하겠다? 항의 개수를 곱하겠다. 그런데 지금 원래 있던 숫자 4와 56이 원래 있던 숫자고 그 사이에 n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를 곱하겠다. 그게 660이다 하면 이제 n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합공식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그냥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시각을 넓히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방금 등차 중앙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을 못 풀어요. 특히 모의고사에서 등차는 등비는 뒤에 가서 어차피 뒤에 얘기하겠지만 등비는 그냥 공식으로 다 풀 수 있어. 왜냐면 등비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웠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등비는 지수함수가 나와요. 지수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수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등비 수열은 뭐 활용할 게 없어요. 그냥 공식으로 풀면 다 풀리고 공식으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등차는 그게 아니라 1차식과 합은 2차식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9번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인데 얘를 한 가지 미리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부분합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 4, 6, 8, 10, 12, 14, 16, 18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을 내가 3개씩 자른 거야. 2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을 3개씩 잘랐어. 그럼 내가 얘네들을 더해보면 12가 되고요. 얘네들을 더해보면 20이 되나요? 30이 되나요? 30이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더해보면 58이 되나요? 48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내가 2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을 3개씩 잘랐을 때의 그 합들도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더하면 18이 더해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18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네 3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등차 수열을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을 때 걔네들의 합도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인데 그거는 교과서에서 나오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부분합은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 자꾸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괜히 복잡해지거든. 그 예시가 뭐냐면 일단 955번 같은 거는 대놓고 나온 거야. 대놓고 나왔다는 게 뭔 소리냐?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0, 초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80. 그러니까 10개, 20개야. 그 다음에 뭘 물어봐? 초항부터 30번째까지. 즉 10개, 20개, 30개죠. 그치? 그러니까 10개씩 증가하고 있지, 개수가. 그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1부터 A10까지의 합은 A1부터 A10까지 합은 140이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처음이 10개야? 그럼 그 다음 것도 뭐야? A11에서 A20, 즉 10개를 잘라야 돼, 그 다음 거. 그치? 근데 우린 얘를 지금 몰라. 근데 뭐는 알아? 초항부터 1부터 20까지는 알아. 또 1부터 10까지는 알아. 그러면 20까지에서 10까지를 빼면 11부터가 남겠죠. 맞니?
괜찮아? 그러면 480에서 140을 빼면 얘는 340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그 다음 10개 A21부터 A30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200이 더해졌으니까 그 다음도 200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즉 54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우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다? A1부터 A30까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체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세 개를 더하면 답이다. 까지가 이제 대놓고 나오는 부분합들인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느냐? 밑에 사실 얘가 부분합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956번 볼게요. 부분합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956번 보자. 얘도 지금 같은 유형이라고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억지로 부분합으로 풀어볼게. 억지로 부분합으로 풀겠다는 게 뭐냐면 같은 개수로 자르겠다는 거야. 그럼 앞에 S5가 있고 S15가 나와 있으니까 몇 개씩 잘라야 돼? 5개씩 잘라야 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1에서 A5까지의 합이 160이다. 그 다음에 A6에서 A10까지의 합이 뭔진 모르겠지만 더해졌을 거니까 160 플러스 D일 것이다. 그치? 뭔가 더해졌을 거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그 다음 A11부터 A15까지의 합은 160 플러스 2D겠죠? 그치? 그럼 요 세 개를 더했을 때가 뭐다? 얘다. 그럼 요 세 개를 더하면 480 더하기 3D니까 그게 630이다. 아, 그럼 D는 넘기면 150이고 그럼 D는 50이다. 아까 얘가 160이고 얘는 210이고 얘는 뭐 26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린 뭘 알고 싶어? A6부터 A40까지를 알고 싶지. 그치? 그럼 이걸 언제까지 써야 돼? A40까지 쭉 써보고 50씩 더해질 거니까 그거를 다 더하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를 얘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A1 얘부터 볼 거니까 지금 A6부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A1 얘를 A2 쭉 해서 얘를 뭐 A 몇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차수열 합을 쓰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복잡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부분합을 안 쓴다라고 생각해 볼게.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앞에 것처럼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부분합을 안 쓰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 그냥 문제를 푼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쓰는 거야. S5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은 5항이죠. A5지. A5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죠. 그치? 곱하기 항의 개수 5개가 160이다. 그 다음 S15는 2분의 15항까지니까 A 플러스 14D 맞죠? 15항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15개 고 얘가 630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4D니까 약분하면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5를 양변에 나누면 32 그러니까 A 플러스 2D는 32 얘도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14D니까 2로 약분하면 A 플러스 7D는 15로 약분하면 뭐 나오니? 42?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이거 연립하시면 D는 2다. A는 28이다. 나오겠네요? 끝났죠? 그럼 A에는 D가 2니까 2N이 시작이라고. 2N이 시작이라고. 그 다음에 A 1이죠? 초항이 28일 거니까 1 넣었을 때 28이 나오려면 1 넣으면 2니까 뒤에 플러스 26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래놓고 얘 가지고 재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부분합으로 풀었던 그거랑 이렇게 푸는 거랑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나요.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오히려 제가 더 복잡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풀지 마세요.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자꾸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학생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5랑 15만 보고 바로 부분합으로 풀어. 왜냐면 배수긴 배수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대놓고 나온 게 아니면 그냥 풀어라 라는 거고요. 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괜히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7번도 그렇고 958번도 그렇고 사실 958번은 초항이랑 공차를 다 줘서 상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식만 표현하면 되는 거여서 걔는 넘어가고요. 957번도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7과 절대값 S3이 42로 같다 그랬을 때 A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얘가 어딜 봐서 구분합이야. 맞죠? 그러니까 대놓고 나온 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히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 S7은 일단 무조건 42야. 근데 S3은 4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42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맞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아 S7이 40이고 S3이 42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A와 T 방금 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가 40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죠? A와 T 구하시면 돼요. 구해보시면 공차가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고 하나는 양수가 나오겠지. 당연한 거잖아. 맞죠? 공차가 하나는 양수가 나올 거고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수 버리고 양수 가지고 구하시면 끝이에요. 이해됐니? 그런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자꾸 부분합으로 풀려니까 괜히 문제가 상으로 바뀐 거거든? 근데 단순히 그냥 식 집어넣으면 끝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괜히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 정도만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유형 10번의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볼게요. 보시면 내가 사실은 방금 문제도 그렇고 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도 그렇고 모르겠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얘를 SN이 등차 수열의 합 SN은 2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합에 대한 성질 또는 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많아요. 근데 나도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어.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뭐냐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빠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 아니면 그렇게 해석했을 때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뭐 꼭지점을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도 시켰어요. SN을 이제 2차 함수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2분의 1 dn 제곱 해가지고 막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외우게도 시킨 적도 있어.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외워서 풀었을 때 또는 꼭지점을 외워서 풀었을 때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 생각은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 좋아. 다 좋은데 그거는 합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만. 그러니까 절대값 SN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성질을 뭔가 풀어내야 될 때만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굳이 그래프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 봐봐. 5항이 8이고 13항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다? 5항에서 13항까지 몇 칸? 8칸이니까 8D라고 쓸 수 있고요. 8에서 마이너스 16까지는 마이너스 24만큼 줄어든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AN을 바로 구해보면 아까 했던 거죠. AN은 마이너스 3N이 시작일 거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 시작일 거다. 그 다음에 5항이 8이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와야 된다. 그럼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죠. 그럼 여기다가 몇을 더해줘야 된다? 23을 더해줘야 8이 나올 것이다 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항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공차만 구하시고 공차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문제 쭉 읽어보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잘 봐.
내가 그냥 아무 등차 수열이나 한번 적어볼게. 2, 4, 6, 8, 10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1항까지의 합은 2겠죠? 2항까지의 합은 6일 거고 3항까지의 합은 12, 4항까지의 합은 40 이런 식으로 될 거야. 20이죠? 20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항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은 계속 커지지. 그치? 그럼 수열의 합은 SN은 점점 커지는 거야. 즉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왜 얘는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져? 모든 항이 뭐기 때문에 지금? 양수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항이 음수야. 그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럼 모든 항이 양수면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커지니까. 반대도 최소값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럼 최대 최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려면 어쩔 수밖에 없다. 중간에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10. 10은 너무 크니까 뭐 5부터 할까요?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5고 여기까지 더하면 8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9야.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여기까지 더하면 8, 여기까지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다시 줄어들겠죠. 그치? 그럼 최대값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더한 게 최대값이 될 거다. 최소값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는 언제 생긴다?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정확히는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가 답이다. 그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를 굳이 SN을 따로 구해서 그 SN의 축을 구하고 그 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자? 결국에는 그 최대 최소는 최대든 최소든 상관없어요.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 생길 거니까. 정확히는 그 직전까지가 답이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서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봐라. 부호가 바뀐다는 건 언젠간 0이 된다는 소리니까. 맞나요?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쭉 가다가 언제 0이 되느냐? n이 3분의 23이 될 때 0이 될 거다. 3분의 23이라는 건 대략 몇이야? 7점 얼마지? 그러니까 7점 얼마. 요 경계값이 어디라는 거야? 7점 얼마라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까지야? 7항까지겠죠. 그래서 얘 최대값은 S7일 거고 S7은 구할 수 있죠. S7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애들 꼭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보고 자꾸 이상한 풀이 방법을 갖고 와서 이렇게 풀면 안 되냐 저렇게 풀면 안 되냐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 얼마나 기특해. 유튜브로 공부까지 하겠다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건 다 괜찮고 요즘은 그리고 사실 학원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학원이랑 뭐 관리용 독서실을 다니든 학원이랑 뭐 인강을 듣든 이렇게 병행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강에서 뭔가 배워온 거를 질문할 수도 있어. 그걸 뭐라 하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기특해. 학원 다니면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데.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안 알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 막 그래프로 풀고 이런 거를 일단 광명 지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요즘 수능의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풀이를 갖고는 사실 다 알아요. 이제 왜냐면 내가 너네보다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니까. 그리고 너네가 보는 인강은 나는 웬만하면 다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은 인강을 봐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다 세세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지만 수업 준비하면서도 전에도 이제 많이 봤었고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갖고 오는 웬만한 풀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게 진짜 중요하면 결국엔 가르쳐드려요. 언젠가는. 시험 전이든 아니면 고3 때 수능 대비를 하면서든 일단은 내신에서 필요한 거는 다 알려드리고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제 슬슬 지루해 지죠?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963번 한번 풀어보세요. 963번.
여기서 안 나오냐? 같이 볼까요?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S8의 값이 임의에는 모든이란 뜻이죠. 수학에서. 모든 다른 S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야? S8이 최대값이다. 이 말인 거지. S8이 최대라는 건 뭐야? A8까지의 합이 최대고 A9부터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줄어든다. 그 말이 뭔 소리라고? 왜 S8에서 최대값이 나온다고? 여기까지만 무슨 수일 거고 양수일 거고 여기서부턴 음수가 될 거니까. 음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A8 즉 초항 112 더하기 7D는 양수고 A9 118 더하기 8D는 음수다 해서 D의 범위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 D 찾으시면 끝나요. 공차가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끝인 문제인 거야, 사실. 그래서 여기서 D는 뭐 7분의 마이너스 112보다 크고 여기서 D는 마이너스 8분의 112보다 작다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정수 하나 딱 나와요. 이 사이의 범위에 있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뭐 난이도가 상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를 막 이렇게 풀 수 있다고. SN은 2분의 1 dn 제곱 플러스 a-2분의 1 d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식이 SN식을 외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S8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S8과 S9, 즉 8과 9 사이에 축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얘 축을 구하면 뭐 마이너스 d분의 a-2분의 1 d고 막 그게 8과 9 사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 알겠죠? 풀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까지 쓰냐는 거야, 내 말은.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 그냥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등차수열의 합을 푸는 문제는 절대값 SM 말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말고 안 쓰셔도 다 풀리고요. 오히려 그걸 쓰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머릿속에 괜히 이상한 풀이들 집어넣지 마시고 필요한 풀이들만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다 풀 수 있을 거고 다 풀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풀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상한 풀이들 좀 갖다 버리세요. 알겠죠? 그렇죠?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형 11번에 네, 내가 저번 주에 광북고 1학년 애가 한 명 상담을 왔어. 근데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뭔가
처음 만나는 학부모님이랑 같이 왔거든. 어머님이랑 같이 왔는데 처음 올 때부터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기가 세신 거야, 어머님이. 그래서 살짝 좀 쫄았어, 들어오시는데. 근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막 이제 막 영어를 섞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영어를 섞어서 막 얘기를 하셔. 근데 내가 영어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거야, 대화를 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영어 쓴다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려고 해봤어. 그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시는 게, 원래는 대형 학원을 다니셨대. 대형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옮기는 거래.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야. 자기가 대형 학원을 다녔던 이유가, 당연히 이제 대형 학원일수록 관리는 덜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많으면.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자료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들어줘서 다녔대. 근데 여기는 어떻냐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광북고 1학년이 지금 광북고 1학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광북고 1학년 자료는 어떻게 만드시냐,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교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걸 다 말씀드렸어. 내가 지금 근데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내가 지금 하은관에서 확통을 전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확통 9개 학교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너는 2학년 하고 있고, 2학년도 학교가 6개고, 지금 1학년도 학교가 6개거든? 그걸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만드냐, 안 만드는 거 아니냐, 대충 만드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 거야. 그 살짝 거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좀 나빴어.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나보고. 그럼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 대비 교재를 거의 한 20개 만들었거든. 이번에 중간고사 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 왜 하냐면, 나는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특히 내 와이프도 그렇고, 좀 쉬라 그래. 근데 나는 잘 못 쉬어요. 성격상. 쉬면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제 주변에서 일 좀 그만하라고도 하고 하는데, 나는 웬만하면 집 가면 자거나 일밖에 안 해요, 집에서. 자는 거 아니면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 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독특했어. 애는 되게 괜찮아. 애는 또 완전 반대더라고. 뭐 별로 불만도 별로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그 어머님 하는데 막 좀 무서웠어. 그 어머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확 내가 그 말 듣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기분이 상한 걸 티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지.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또 뭐 이렇게 했고, 뭐 자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납득을 하셨으니까 이제 등록을 하셨겠지. 그랬어요. 저번 주에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뭐 쌍둥이래, 애가. 쌍둥이인데, 그래서 그 둘이 둘 다 광북고고, 둘 다 같은 학원을 여태까지 계속 다녔대. 근데 이제 그 애보다 지금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가 계속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배에서 같이 태어났는데도 그렇대. 그래서 수학만 자꾸 차이가 난대. 그래서 이제 걔는 계속 다니고 하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독특했어. 그래서 참 그 학부모님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연락을 할 때마다 좀 무서워, 지금. 뭔 얘기를 하실까. 아무튼 그랬어요, 저번 주에. 일단은 봅시다. 964번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인데, 96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씩 커질 거 아니야, 맞죠? 3으로 나눈 숫자들은, 맞죠? 그래서 그것까진 괜찮아.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3이겠구나 까지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유형 11번이 나왔을 때 못 풀어서 또는 몰라서 틀린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근데 이거를 꼭 틀려오거든, 유형 11번 문제를. 왜 꼭 틀려오냐면 실수를 해와. 근데 본인은 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거든. 뭔 소리냐면, 잘 봐.
얘가 이렇게 풀어. 아, 2분의 등차 수열인 거 뻔히 아니까. 총합을 구할 때 합공식을 쓰겠죠? 2분의 초항. 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4. 라고 써서 일단 첫 번째로 틀리고, 당연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 말항, 마지막 항.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마지막 항은 100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 항의 개수, 3으로 나누면 100에 대한 3의 배수는 33, 33개니까 여기 33개 이렇게 써서 틀린다고. 그러니까 얘를 쓸 때 다 좋아, 다 좋은데 요 항의 개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3의 배수의 개수와 나머지가 몇 인수, 1인수, 2인수의 개수가 무조건 같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마지막 항을 잘 보세요. 그 또 이 초항을 잘 보세요. 당연히 30 커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커졌어? 99가 커졌지. 그건 뭐야? 3 곱하기 33이죠. 3이 33번 커진 거지.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34개가 될 거라고. 34개. 왜? 공차보다 항의 개수는 항상 많다고. 반대로 항의 개수보다 공차의 개수는 항상 적을 거라고요. 간격의 개수는 항상 1이 적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초항, 말항 구하는 거 잘해. 여태까지 너무 많이 했잖아, 이런 건. 근데 항의 개수 구할 때 조심하셔라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967번 같은 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을 작은 것부터 적어봤다. 그럼 얘는 당연히 초항은 뭐가 되겠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2야. 그럼 4로 나눈 나머지 3 구해보면 처음에 3 있을 거고요. 그 다음 7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1 있을 거고 그 다음 15 있을 거고 그 다음 1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2 있을 거고 그 다음 7 있을 거고 그 다음 12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7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초항은 뭐일 거고 초항은 7일 거고 그 다음 몇씩 커지겠어? 4와 5니까 여기서 몇씩 커지겠어? 20씩 커지겠죠? 맞죠? 맞죠? 아니면 한번 해봐. 27 한번 해보자. 27 맞나요? 뭐 계산 틀렸니? 27 맞죠? 6, 4, 24 해가지고 나머지 3이고 5, 25 해가지고 나머지 2죠? 이런 식으로 20씩 커질 거다. 그러니까 공차 D가 20이고 초항 A가 7인 수열이 나올 거고 그거를 10항까지 더해라 이런 식인 거니까. 이런 식인 거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여서 이제 언급은 했지만 그냥 초항 찾고 공차 찾아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하시면 되고요. 972번 볼게요. 972번. (972번에) 뭐라 쭉 나와 있어요. 뭐라 쭉 나와 있고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 접근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직선 L이 있고 직선 M이 있고 직선 L 위에 P1부터 P10까지의 점에서 수직을 다 내려서 이 길이들을 다 더해보겠대.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 내가 이 M이라는 직선을 그냥 X축이라고 보고요. X축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수직을 내린 이 길이들은 뭐가 될 거야? Y좌표가 되겠죠. 점에서 X축에 수직을 내린 길이니까. 맞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선 P2, Q2에서 얘까지 다 더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얘까지 다 더해. 다시 이 앞에 것까지 다 더해봐라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선분의 길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선분의 길이들이. 그럼 보면 얘와 얘 볼게요. 얘와 얘. 내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얘를 우린 X 증가량이라고 부르고 얘를 Y 증가량이라고 불러.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지. 그리고 모든 점들이 지금 L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Y 증가량들이 전부 다 어떤 거야? Y 증가량들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왜? 균등하게 잘랐기 때문에 X 증가량을. 그러니까
이 길이들은 무슨 수열이 될 거다,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봐봐.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결국 AN이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은 우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근데 얘 뭐라고?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점들에서 수직을 내린 길이들을 보고 있다고. 그 길이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y값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길이를 y좌표라고 부른다고. 그럼 얘를 an이 2n 플러스 3이다를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얘잖아. 그럼 함수의 입장에서 얘가 y값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도형이 직선이 나오는 순간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쭉 생겼고 아 거기다 수직 내려서 더하네. 아 이 길이들은 등차 수열이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니까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초항이 6이고요. 말항이 10이에요. 그래서 16 곱하기 10을 하면 어디서부터?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만? 2부터 9까지만 더해야 되잖아. 맞죠? 2부터 9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뭐를 빼겠다? 초항과 말항은 한 번 빼주겠다. 이해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얘야. 근데 우리는 2부터 9까지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1과 10을 빼야겠죠. 1과 10을 빼줘야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 얘기했었던 등차 중앙이랑 만약에 연계를 한다 생각해볼게. 등차 중앙이랑 연계한다 생각해볼게. 어차피 2부터 9까지야. 그 가운데 항이 뭐야? 2와 9의 평균 2분의 11이죠. 그치? 또 1과 10의 가운데가 뭐야? 2분의 11이지. 그러니까 A1과 A10의 등차 중앙과 A2와 A9의 등차 중앙은 동일하겠죠. 그럼 뭐만 다른 거야? 이 합은. 개수만 다른 거야. 중타 중앙이 몇 개 있느냐의 개수만 다른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항 6과 16의 평균 값인 8, 2. 1항부터 10항까지 다 있는 거면 10개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린 2항부터 9항까지니까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죠. 그래서 8, 8에 64가 답인 거예요. 알겠죠? 등차 중앙이 항의 개수만큼 있다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거를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합을 구할 때 암산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굳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등차 수열 합은 저렇게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볼 수도 있지만 등차 중앙이 항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월요일이라 힘드니? 좀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수원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돼서 진도를 막 그렇게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진도를 이제 막 무턱대고 빠르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진도를 막 이렇게 너무 막 여유 있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만 정신 차려주세요. 봅시다.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얘를 이제 간단하게만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적어볼게. AN이 2n 플러스 1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SN을 구해볼 거야. SN을 구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초항 1 넣으면 3이고요. 말항은 n항까지니까 2n 플러스 1. 이 말항이 되겠죠? 그 다음 항의 개수는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면 얘는 2n 플러스 4가 되고 이 약분하면 n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다라는 걸 앞에서 봤어. 앞에서 우리는 계속 했어.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란 무엇이냐? SN을 줄 테니 AN을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예요. SN을 줄 테니 AN을 구해봐라. AN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거꾸로 해봐라 라는 거야.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뭐다?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다? AN을 구하고 싶다. AN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그 AN은 어떻게 구하겠다? 전체에서 요 앞에 있는 거, 즉 AN-1항까지를 반대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즉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SN에서 SM-1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여기 n에다가 1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1 넣으면 S0이 돼버리죠. S0이 돼버리죠? 아 근데 그러면 이 식은 뭐일 수밖에 없다? n이 2부터 1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그럼 초항은 구해줘야 되잖아. 초항은 뭐와 같을 것이다? S1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니까 얘가 아니야.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얘는 다 만족해. 알겠죠?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이 어떤 수열이든 얘가 만족한다라는 말이 뒤에 가서 시그마에서 또 쓰여. 그리고 귀납법에서도 또 쓰여요. 알겠죠? 점화식에서 또 쓰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얘는 다 만족해. 그럼 지금부터 배울 건 무엇이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 첫 번째 뭐냐? 등차 수열은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요 뒤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와. 왜 그러느냐? 여기 n을 곱하기 때문이야.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분수식 말고 어떤 다항식이든 간에 n을 곱한다는 건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n을 곱한다는 건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다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다 없어진다.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2차 다시 상수항이 없는 2차항이 나오면 걔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얘 봐봐.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왔다. 얘는 그럼 따로 말을 하지 않아줘도 뭐다?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가 이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성질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을 보시면 얘가 이제 n제곱 플러스 2n이죠. 얘가 2n 플러스 1이지. 최고차항의 개수 보세요. 얘는 2죠. 얘는 뭐야? 1이지. 항상 SN이 AN의 2분의 1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대로 AN은 SN의 2배가 됩니다. 무조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최고차항은 항상 D고요. 얘의 최고차항은 항상 2분의 1 D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AN은 DN 플러스 무언가고 SN은 2분의 1 DN 제곱 플러스 무언가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다?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N은 얘의 2배, 즉 2n.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를 앞으로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차수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를 앞으로 내리시면 2n. 그 다음 뒤에 무언가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1 넣었을 때 어떻다?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3. 여기 1 넣어도 3이어야 되니까 뒤에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얘를 많은 사람들이 또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SN이 만약에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한다면 AN은 일단 2배가 되고 다시 이렇게 일단 2배가 되고 뒤에가 지금 1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막 외운단 말이야. 어떻게? 뭐 B-A라고 외운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2배가 된다만 알아두시고 뒤에는 결국 뭘 넣으면 1 넣으면 같을 거니까. 1 넣으면 같을 거니까 뒤에를 굳이 외우시지 말라고요. 알겠죠? 자꾸 공식으로 얘를 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A1, A3, A5 몇 칸씩 가고 있어? 2칸씩 가고 있죠? 2칸씩 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2칸씩 간다 해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냥 숫자를 넣어보시면 1 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 3 넣으시면 7이고요. 여기다 5 넣으시면 11이니까 몇씩 커지는?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죠. 그치? 그래서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다 해서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974번에는 요 뒤에 뭐가 있어 지금? 상수항이 있잖아. 맞죠?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아닌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방금 내가 설명했던 얘를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뭘 써야 돼? 무조건 얘를 써야 돼. 요거. 알겠지? 제가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무조건 얘를 쓰는 건데 잘 봐.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SN은 2n제곱 플러스 2n-4고 Sn-1은 2의 n-1제곱 플러스 2의 n-1 -4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위에서 밑에 걸 빼면 AN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그 AN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쭉 계산해보시면 아마 4n에 4n이 될 거예요. 쭉 계산해보시면. 그런데 얘는 몇부터만? 2부터만 해당되는 애다. 그러면 A1을 다시 구해보시면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S1과 같다. 저기다 1 넣으시면 A1은 0이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결국에 -4가 없으면 등차 수열인 거잖아. 맞지? -4가 없으면 등차 수열인 거야. 잘 봐. 근데 얘에서 얘를 빼. 그럼 어차피 -4가 어떻게 돼? 어차피 지워져. 이 뒤에 숫자가 이 상수항이 뭐든 간에 n 집어넣은 거에서 n-1 집어넣은 거 빼면 상수항은 무조건 지워져.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나왔다. 그럼 얘가 없다 생각해. 어차피 요 식에서 지워질 거잖아. 그치? 없다 생각하고 풀어볼게. 얘를 없다 생각하고 풀어보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얘가 없으니까 이젠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2배 될 거니까 4n일 거고 얘가 없다 보는 거야 지금. 그러 다음에 여기다 1 넣었을 때와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같아야겠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4고 여기다 1 넣어도 4지. 같네? 그럼 끝이네? 그러면 -4가 없다고 풀고 없다고 보고 풀면 AN은 4n이겠네? 4n이겠네? 그러면 이 -4는 어떻게 돼? 이 -4는 어쩔 거야? -4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초항한테 주는 거야. 초항한테. 얘는 -4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고 원래 초항은 뭐야? 4죠. -4를 초항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초항은 뭐로 바뀌겠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4를 받았기 때문에. -4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얘를 간단하게 보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프로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프를 갖고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야. 쟤를 왜 초항한테 주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잘 봐. 2n제곱 플러스 2n이랑 2n제곱 플러스 2n-4를 비교해 볼게. 뭐만 다른 거야? 상수항만 다른 거야. 그러면 얘를 2차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둘이 뭐만 다른 거냐면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는데 y절편만 다른 거야.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어? 지금 0 넣었을 때 0이고 계속 0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0부터만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여기가 -4면 뭔 거야? 얘를 4만큼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렸다는 건 이렇게인데 우리는 어차피 양수 쪽에서 정확히는 1에서부터만 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첫 번째 항이 시작점이 4만큼 내려갖고 나머지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어차피 합은 4만큼 빠져 있을 거니까. 그쵸? 알죠? 시작점이 4만큼 내려간 거고 나머지 개형은 동일해.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뭐야?
초항이니까 초항에서만 이 상수항을 계산을 하고 나머진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등차수열의 합이 나왔으면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하자. 그 다음 마지막 뭐만? 초항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수열이든 다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뒤에가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넘어가기 전에 976번 한번 풀어보세요. 976번. 어디서 안 풀려? 어디서 이해 안 됐어?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응? 이해 안 된 거 있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얘를. 그러니까 설명했던 말이 뭐야? 결국에 여기가 있든 없든 초항 빼곤 다 똑같아. 알지? 초항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린 결국 어차피 A10과 B10을 볼 거잖아. 그치? 그럼 초항이 아니지. 그럼 얘를 그냥 애초에 시작부터 무시하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면 어차피 2n 플러스 무언가겠지. 그치? 이게 2배가 될 거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 일런 거와 여기 일런 게 똑같아야 되니까 이 뒤에가 나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해보면 4n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일른 것과 여기 일른 게 같아야 돼. 여기 일르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일르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하면 10 넣었을 때 같아 하면 끝인 거지. 왜 안 하고 있냐고. 응? 풀었어?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지금 AN과 BN에 대한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얘가 결국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일 거다. 근데 요 뒤에 상수항은 결국 누구 거다? 결국 초항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나머지 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A10과 B10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얘를 이용할 거잖아. 그럼 얘는 초항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필요 있어 없어? 얘는 어차피 초항에만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10항을 보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문제 시작할 때부터 그냥 지워버려. 필요 없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 저 플러스 2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등차 수열을 구해보면 2n에 얘가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2n에 1 넣었을 때 같아야 돼. 얘 1 넣으면 1 플러스 k야. 얘 1 넣으면 2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 빼고 k 더해줘야 얘랑 같아지겠지. 얘가 AN이야 그냥. 얘가 AN이에요. 1 넣었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뒤에 상수항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2n 제곱이니까 1을 앞으로 빼면 4n이겠죠. 그래서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넣어도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니까 마이너스 온 거예요. 즉 여기 10 넣었을 때와 여기 10 넣었을 때가 같다 하시면 K가 나오는 거죠. 질문. 됐니?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이제 등비 수열인데,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왜? 등비 수열을 활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 고등학교 2학년 범위에서. 알겠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등비 수열로 낼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훨씬 쉬워요. 등차 수열보다 훨씬 쉽고, 그리고 사실 등차 수열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등비 수열은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수열이기 때문에, 결국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시면 등비 수열이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알겠죠? 왜냐면 이제 무한 등비 급수라는, 이제 너네가 수투에서 리미트라는 걸 배우는데 그 리미트와 수열을 합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의 대부분의 내용이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 그때 가서는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제 뭐 우리 지금 그거 아니니까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왜 쉽냐? 왜 쉽냐? 어차피 응용할 게 없기 때문에 공식 가지고 다 풀립니다. 공식 가지고 다 풀려요. 그래서 그냥 짜잘하게 중간중간에 등비 수열 말고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면,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수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2, 4, 8, 16 이런 수열, 아니면 1, 3, 9, 27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일정하게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공비 R이라고 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보면 어떻게 된다? 일반항은 초항 A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할 것이다? n-1번 곱할 것이다. 등차 수열에서는 n-1번 더했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는 n-1번 곱하시면 된다. 끝이에요. 이거 말고 없어요. 우리가 등비 수열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게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 봐봐. 2항이 2고요. 5항이 54인 등비 수열이 있대. 그럼 봐봐. 여기서 2항에서 5항까지는 몇 칸? 3칸.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아래 세제곱은, 즉 여기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했더니 54가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아래 세제곱이 몇일 거야? 27이겠죠. 등차 수열은 뺐어. 등비 수열은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 그럼 R은 3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은 초항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등비 수열은 초항에 집착하셔야 돼요. 알겠죠? 초항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그냥 머리 비우고 계산만 하면 돼.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공비가 3이야. 근데 2항은 그러면 초항 곱하기 3이겠네? 그럼 A는 3분의 2겠네? 끝입니다. 그럼 A에는 3분의 2 곱하기 R 3의 n-1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4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그냥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뭐 등비 수열의 활용이나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에서 나오는 이제 프레탈 구조라고 있어요. 일정하게 반복되는 도형. 근데 그 도형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 원리합계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둘 다 알아두기만 하면, 그것만 외우면 사실 틀릴만한 게 없어요. 등비수열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으면. 알겠죠? 너네가 어려워하는 두 가지 유형, 등비수열의 활용과 원리합계 두 가지는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갖다가 쓰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15번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A2가 18이고
A9는 9분의 1 곱하기 A7이다. 그럼 얘 보면 그냥 머리 비우고 하시면 된다고요. A2는 AR. 이고 그 AR이 18인 거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A9는 AR의 8제곱 이고 그게 9분의 1 곱하기 A7 AR의 6제곱이다. 그러면 약분하시면 R제곱이고 R제곱이 9분의 1이네. 그럼 R은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도 양수겠죠.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A는 54겠네. 맞죠? 그러면 AN은 54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됐나요? 끝입니다. 6 구하래요. 6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됐어? 됐어?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머리 비우시고 하세요. 머리 비우시고. 그래도 돼요. 알겠죠? 저걸 가지고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 비우시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내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유형 16번에 986번 있죠? 유형 16번에 986번 있어요. 98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986번.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그래요. 986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유형 17번까지만 딱 합시다. 유형 17번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C단계 할게요. C단계도 얼마 없네. 풀어보셨나요?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어떻게? A3은 AR의 제곱이고 A5는 AR의 4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랑 R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맞죠? AN 구할 수 있고 AN 제곱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유형 17번에 이거 등차 수열에서 설명했었던 거야. 앞에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다가 앞뒤로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다 3개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 항은 몇 개? 전체 항은 5개. 그럼 간격은 몇 개? 몇 칸? 4칸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다? 얘는 지금 등 비수열이니까 4칸이라는 게 뭐다? 4D가 아니라 R의 4제곱이다. 그리고 둘을 빼는 게 아니라 둘을 나누는 거다 해서 끝인 거죠. 그 차이예요. 등차 수열은 어떻게 했어? 4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D. 그다음 둘을 빼면 160 이렇게 했어. 4D는 160 이렇게. 근데 등 비수열이니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R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은 3이다 해서 그 다음에 ABC는 구할 수 있죠. ABC 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단순한 것들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 18번부터 수열 마무리하고 아마 수열 마무리하고 이제 시그마 앞부분 그냥 공식 정도까지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쭉 넘어가셔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나간 유형에서 너네가 느꼈겠지만 문제가 어려운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C단계에도 2문제밖에 없어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그래서 32번, 33번인데 32번, 34번 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32번, 33번 풀어보시고 해설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 합시다. 32번, 33번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가영 정신 차리고 멍 때리지 말고.
두 문제 다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풀려도. 정 안 풀리면 그냥 진짜 쭉 계산만 해도 풀리니까. 두 문제 다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한번 같이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032번도 그렇고 33번도 그렇고 그냥 이제 계산을 쭉 하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쭉 해서 한번 풀어보자. 보시면 S12 430이고요. S22 660이야.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30을 물어보면 이제 부분합으로 푸시면 되고, 지금은 부분합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줄 테니 얘의 최소를 찾아봐라 라는 거니까 일단 얘가 뭔지 구해야겠죠. 정확히는 AEN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럼 AEN이 뭔지 알려면 결국 이제 AN, 초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시면 S10은 이렇게 쓸 수 있죠. S10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 10항이니까 A 플러스 9D 곱하기 항의 개수고 그게 430이고, 그 다음 S20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 그 말항이 A 플러스 19D 곱하기 20 이고 그게 660인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식을 쓰시면 일단은 이렇게 약분돼서 5, 이렇게 약분돼서 10 약분되면 없어지고 여기 약분하면 8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2A 플러스 9D는 2A 플러스 9D는 얘가 86이다 나오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2A 플러스 19D는 넘기면 66이다 나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두 개 연립하시면 D는 마이너스 2다. 괜찮니? 그럼 뒤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8일 거니까 넘어가면 104 맞나요? 그럼 A는 52가 되겠네요. 즉 AN은 아까 했던 거보다 DN에다가 1 넣었을 때 52니까 플러스 54 까지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AEN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AEN은 N에다가 그냥 EN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54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는 A2부터 AEN까지의 합은 사실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N까지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쟤는 그냥 N항까지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2분의 초항 AE, 즉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50 더하기 말항 AEN, 여기다 N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54 일 거고, 곱하기 항의 개수는 N개일 거다. 괜찮나요?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 만약에 얘가 이제 절대값 SN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로 푸셔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얘 최소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쟤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8이 될 거고, 맞죠? 그럼 2로 104죠. 104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52 곱하기 N에 대한 절대값인 거니까
n에 대한 절대값인 거니까 결국에 얘들아 절대값의 최소는 언제야? 0일 때죠. 0일 때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 0이 돼? 0과 26일 때 0이 되죠, n이. 근데 n이 0일 수는 없으니까 답이 26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n값을 찾았는데 그게 분수야. 그러니까 딱 자연수로 안 떨어져. 그럼 뭐 하면 돼? 그 분수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쭉 구했어. 만약에 얘를 쭉 구했는데 뭐 3분의 53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 얘는 14점 몇이지? 정확히 14.3333 쭉 가겠죠? 그럼 어디가 최소일 거야? 얘 가장 가까운 자연수인 14가 최소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여기까지 그냥 식으로 그냥 푸시는 거예요.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조금이라도 그리고 시야를 좀만 더 넓히면 등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었으면 이렇게 풀고 끝냈을 텐데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좀만 시야를 넓혀보자고. 시야를 아까 얘기했던 거 시야를 어떻게 넓히자고.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과 연계해서 보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얘와 얘 보세요.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AEN도 정확히는 짝수항만 봤을 때도 등차 수열이야. 맞지? 등차 수열은 2칸씩 가든 3칸씩 가든 4칸씩 가든 몇 칸씩 자르든 간에 전부 다 등차 수열이었지. 등차 수열은 어떤 짓을 하든 다 등차 수열이 나와요. 문제에서 풀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딱 보는 거야. 아, 어떤 합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소를 물어보고 있네. 절대값의 최소는 0일 때잖아. 음수가 아닐 거니까. 절대값의 최소는 무조건 0일 때야. 아니면 0에 가까운 무언가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제가 최소가 된다? 아, 언제 0이 될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저 안에 있는 식이 뭐든 간에 수열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절대값의 최소값은 0에 가장 가까운 숫자야. 맞죠? 맞죠? 그러면 1차적인 생각은 아, A2부터 AEN까지의 합이 언제 0이 될까를 보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A2, A4, A6 얘네들 2칸씩 가는 애들도 전부 다 등차 수열일 거라고. 그럼 등차 수열합은 뭐로 볼 수도 있다고? 등차 중항이 항의 개수개만큼 있겠네? 근데 항의 개수가 0개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린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야.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항의 개수는 0이 될 수 없다니까? 그럼 뭐가 0이 되면 돼? 등차 중항이 0이 되는 n값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2와 AEN의 등차 중항이 뭐야? 얘와 얘 2와 2n의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A에 n 플러스 1이죠. 여기다 n 플러스 1 넣었을 때 0 넣는 거 찾으면 26이 답인 거예요. 이해가? 여기다 27 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27인 거니까 n은 26인 거지. 그래서 답이 26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과 연계해서 보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알겠죠? 이제 요 근래는 자꾸 등차 수열을 그냥 때려 넣는. 너네 그런 문제 봤을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 고3 애들은 역추적이라고 얘기하는 수열의 역추적 또는 역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A8을 줄 테니 수열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A 초항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 작년부터. 그러니까 요 근래는 이제 뭐 등차 수열을 활용해서 뭔가 푸는 그런 문제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내신은 아직 그런 현상이 안 보이니까 일단 요 정도. 나중에 이제 뒤에 점화식 가서 그 문제가 뭔지 한 번 더 방금 내가 얘기한 문제가 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요 정도. 등차 수열 합은 등차 중항과 연계해서 보면 빨리 풀 수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3번은 문제를 보면서 좀 이 문제를 왜 C단계에 넣어놨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어렵게 볼 생각은 그냥 애초에 버리시고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아, A3, A 아래 제곱. A5, A 아래 4제곱. A7, A 아래 6제곱. 이렇게. 이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다 곱하면 A 세제곱에 아래 12제곱.
그럼 세제곱근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 아래 4제곱이 5다. 됐죠? 첫 번째 식. 그다음 두 번째 식. 얘도 마찬가지. A 6, A 아래 5제곱 분해. A 4, A 아래 세제곱 더하기 A 아래 7제곱. 그럼 계산하시면 A는 다 약분될 거고 세제곱으로 다 약분할게요. 세제곱으로 다 약분하면 아래 제곱, R제곱 분해 1 플러스 아래 4제곱이 6분의 13 해서 넘기고 위에 거랑 연립해서 계산하면 끝. 맞죠?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등비수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등비수열은 절대 이상한 것만 갖다 쓰지 마세요. 등비수열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C단계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C단계 문제를 다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푼 문제들을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풀만한 문제가 있나 쭉 봤는데 풀만한 문제가 없어서 저번에 중요한 문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푼 거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남는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몰랐던 거, 개념적으로 모르는 거나 내가 수업 때 하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됐다,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하시는 문제들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받아줄 테니까 질문들 하시고 없으시면 숙제에서 질문했던 거, 질문 있던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숙제하시면 돼요. 알죠? 방금 내가 C단계 풀어준 것 중에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